더 쉽게 1탄 필기 실기 80문제 송이쌤과 함께 술술 풀어보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심리적 특성 여러 가지 중에 새로운 걸 싫어한다. 도전하는 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자, 경직성 증가는 고집을 부린다. 무언가를 고수하려고 한다.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0.1초 고민하지 마시고 경직성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집을 부린다. 고수한다. 새로운 걸 싫어한다. 도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고세가 나오면 경직, 딱딱해진다. 2번 다음 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죠. 이 중에 방문 목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요양보호사입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행동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것은? 자, 행동변화 하면 딱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이죠? 정답은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관리는 행동변화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자, 노인성 질병 뭐 있죠? 1번 뇌종양, 2번 당뇨병, 3번 파킨슨, 4번 사고체신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우리가 노인성 질병 3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3개 앞머리만 따서 치뇌파, 치매, 뇌졸중, 파킨슨을 얼른 암기 숑숑 하게 됩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같이 함께 읽으면서 풀이하겠습니다.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눌까요?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6단계의 등급까지 있는 것이고 10등급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30일입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사 결과서. 조사 무슨 것이죠? 방문조사. 방문조사 결과서는 1차 판정이고 그 1차 판정을 어디에 제출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맞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치뇌파가 있어야 되겠죠? 치뇌파가 있어야 된다면 의사소견서가 없다면 안 되겠죠?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판정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 아니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 판정이지요. 자, 최종 판정합니다. 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가 정답입니다. 6번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급여, 두 번째는 재가급여, 세 번째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죠. 자, 이 중에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는 몇 번일까요? 네, 2번 재가급여입니다. 자, 재가급여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자, 여기서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 요거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방문자가 들어간 것은 요원들이 오는 것이고, 단기나 주야간은 어떻게 대상자가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을 해주냐 내가 다녀오냐 이런 시설을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자, 일상생활 지원은 몇 번이 해당될까요? 식사도움, 생활상담, 주변정돈, 물품관리, 기본동작 훈련. 정답은 네, 3번 주변정돈입니다. 식사도움은 신체, 생활상담은 정서, 물품관리는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기본동작 훈련, 훈련자 나오면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11가지입니다. 자, 4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세면도움, 몸단장, 식사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구강관리, 옷 갈아입기, 체위 변경하기, 화장실 이용 돕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자, 이런 것은 신체활동 지원이고, 일상생활 지원은 뭐다? 취사, 청소,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은 뭐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정서지원 서비스는 뭐다? 말벗, 격려, 위로, 그리고 두 번째 생활상담, 세 번째 의사소통 도움. 이렇게 4가지는 꼭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암기하셔야 합니다. 적어놓고 안 외워지면 계속해서 봐주세요.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노인의 생활 노인 권리보호 윤리 강령은? 자,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죠. 뭐죠? 권리.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답은 가정 같은 환경, 2번 질 높은 서비스,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중에 정답은 네,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자, 권리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존엄이다. 존엄의 권리, 우리가 모른 척 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도 존엄입니다. 존엄의 권리. 자,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9번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 자, 노인학대 및 방지 예방하는 곳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을 한다? 아닙니다. 단체 교육. 2번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그렇죠.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아니죠. 전용 쉼터에서 5번 신고 의무 시 불이행 시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얼마? 500만원의 과태료. 자, 그래서 학대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2번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뭐다? 신고 의무자이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을 퇴사한다. 아니죠.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아니죠.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그렇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니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쳤을 때,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그랬으니까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갈 곳은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다시 한번 장기요양요원지원. 네, 장기요양에 근무하는 요원을 지원하는 센터에 가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11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각적 보는 거죠.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말,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언어적.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을 말한다. 언어적.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보는 것.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신체적.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죠. 12번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카페인 섭취 흥분되겠네요. 명상으로 몸을 이완. 정답. 부정적인 것들, 감정들을 숨긴다. 안되죠. 피한다. 고강도 운동한다. 아닙니다. 정답은 2번 명상으로 몸을 이완시킨다. 13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바람직한 태도를 물어보는 것이죠. 1번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 자,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거. 대상자와 수직 아니라 그랬죠? 수평 또는 대등. 대상자의 방을 경제 수준에 따라 이것은 차별이죠.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 가족 우선 아니죠.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와 안 되죠. 자, 그래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바람직한 방향,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입니다. 14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합니다.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아니죠. 2번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한다. 조정할 수 있죠.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요양보호사 원하는 시간하고 상관이 없네요. 5번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부재 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5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합니다. 자, 무해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번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처음부터 회피하는 이런 반응을 하면은 안 되겠죠. 두 번째,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용이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이것도 옳지 않고요.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어떻다? 해롭다라고 설명한다. 무해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로운 것을 설명합니다. 5번, 대상자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 자, 모두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설명한다. 꼭꼭 명심하세요.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마스크를 턱으로 썼네요. 손으로 가렸네요. 소매로 가렸네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네요. 안전, 이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기관지 근육이 수축해서 기도가 좁아진다. 숨을 쉴 때 쌕쌕거린다. 꽃가루, 진먼드기, 진드기, 찬 공기 노출 시 기도가 과민하다. 정답은 1번 천식입니다. 여기서 쌕쌕음 내는 것은 천식 이렇게 기억합니다.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길죠.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재발하죠. 3번 원인이 명확한, 불명확하죠. 급성, 만성이죠.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어렵습니다.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복합적으로 온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액 분비 감소, 위액의 산도 감소, 지방 흡수력 감소, 약물 대사 능력 감소, 신맛에 대한 미각 증가. 정답은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20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공복 시 운동한다. 저혈당 오겠죠? 혈압이 높을 때 운동한다. 위험하죠? 일주일에 1회 장시간의 등산 위험하죠? 식후 30분에서 30분 후 운동. 이때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혈당이 300 이상일 때 바로 운동하지 않고 조절합니다. 정답은 4번 식후 30분에서 60분 후에 운동한다. 21번 인슐린을 맞은 당뇨 환자가 땀을 흘린다. 시야가 몽롱하다. 무슨 증상이죠? 3번 저혈당.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단백뇨가 있다. 2번 배뇨 후 시원하다. 3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정답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는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죠. 방광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커지면서 소변기를 좁게 만드는 것이죠. 단백뇨하고 상관없습니다. 배뇨 후 시원하지 않죠.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고요.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을 갑니다. 증가한다. 소변 줄기는 어떻게 된다? 가늘어진다.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면은 실제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걸 우리가 긴박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23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은 자 우리가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답은 독감. 24번 다음 중 선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천천히 급격히 의식 변화가 없다 있다 진압력 장애가 있다 그렇죠. 주의력 감퇴가 없다 있지요. 대부분 만성이다 급성으로 진행됩니다. 선망의 특징은 정답 진압력 장애가 있다. 25번 녹내장 하면 안압이 높은 건데 자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안압을 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거
자, 좋은 거 고르는 겁니다. 낮 시간에 일광욕. 낮에 일광욕 하면 눈에 무리가 가겠죠.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하는 건 좋은 거죠.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혈액순환 촉진, 이거 상관없고, 안압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 이것도 안압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목에 꽉 끼는 옷, 이것도 안압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안압을 올리지 않게 일상생활 하는 습관은 정답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가 정답입니다. 2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 자, 다 같이 볼까요?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자, 우울증은 기억력 단기, 장기 다 나빠집니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어렵죠.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그런가요? 우울증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그렇죠. 우울증인지 모르고 신체적 증상, 즉 두통 소화불량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채지 못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7번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 말해보세요. 발음을 보죠.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가? 정답은 1번 뇌졸중입니다. 28번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흡수를 돕는, 어디에 들어있냐가 아니라 흡수를 돕는. 자, 칼슘은 어떤 게 흡수를 돕죠? 비타민 D. 우유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고혈압 인삼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뇨제 알로에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그럼 효과를 도와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분, 오렌지 주스. 자,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이것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철분, 오렌지 주스.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철분은 C와 먹고 칼슘은 D와 먹습니다. 칼디, 철시, 칼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29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 자, 시각장애 하면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무조건 시계 방향이죠. 반대자가 뒤에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확인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한다. 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명해야죠.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다. 대화를 시도한다. 시각장애자와 눈이 마주칠 수 없겠죠. 4번 여기, 저기 등 지시대명사죠.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 준다. 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이런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할 때까지 기다린다. 시각장애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29번의 시각장애자에게 대한 방법은 정답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자, 시각장애자 시계 방향으로 한다. 시각장애자 시계 방향으로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한다. 기억해 주세요. 30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자, 예방접종 1번 폐렴규균은 1회 합니다. 매년 아니고 65세 이상 1회. 결핵은 10년마다 아니고 10년마다 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죠.
인플루엔자는 매년 합니다. 자, 그럼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한 번 접종합니다. 자, 그래서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31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실의 문턱을 낮춘다. 자, 욕실의 문턱은 없앤다. 현관 조명은 야간에 꺼둔다. 현관 조명은 야간에 켜둔다. 3번 거실 바닥을 왁스로 자주 닦는다. 미끄럽죠? 4번 현관에 의자를 놓고 신발을 신는다. 갑자기 어지러울 수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5번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자,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바닥에 놓으면 넘어지겠죠? 정답은 4번 현관에 의자를 놓고 신발을 신는다. 32번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한꺼번에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자, 기록지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하기 쉬운 것 아니고 잠금장치하고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느낀 점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5번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자, 사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에, 동의가 없다면 더더욱 기록할 수 없습니다. 3번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누구라도 보기 쉽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때그때 작성합니다. 33번 대상자의 상태와 변화 제공된 서비스. 자, 상태 변화와 제공된 서비스를 기록하는 기록지는 정답 3번 상태 기록지입니다. 욕구평가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 아니고요. 업무일지, 상담일지 요양보호사 하는 거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은 상태기록지와 인수인계서, 사고보고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4가지인데요. 상태기록지에는 상태 변화가 들어갑니다. 자, 모르시면 상태변화, 상태기록지. 인수인계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인수인계 내용이 들어가겠죠? 34번 사전 기억합니다. 자,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 4가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산소 공급. 자, 그 4가지는 통증 완화를 위한 투약과 물, 산소, 그리고 영양액 4가지를 말합니다. 꼭꼭 암기하셔야 돼요.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임종이 임박했네요. 점점 동공은 커져갑니다. 2번 피부색은 혈액순환 저하로 점점 파랗거나 하얗게. 3번 혈압이 내려갑니다.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변실금을 하게 됩니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극에 반응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 자, 실기 1번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에서, 자,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일 먼저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기관에서 방문 상담이 나와서 욕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에 들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고 서로 마음에 들면 뭘 할까요? 정답은 계약 체결을 하겠죠. 계약 체결을 했는데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서비스 제공하러 나오겠죠. 서비스 제공 받으면서 모니터링 합니다. 잘 서비스가 되고 있나, 만족도는 어떤가. 그래서 마음에 들면 계속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료합니다. 2번 다음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신체활동하면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으로 신체에 몸이 닿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디? 몸에 신체에 닿는 활동입니다. 생활상담, 이것은 신체가 닿는 거 아니고 정서. 약타오기, 이거는 개인활동. 자, 이동도움, 이거는 신체를 직접 이동도움, 신체를 만지면서 직접 도와주는 겁니다. 체위변경, 이것도 신체를 직접 만져서 도와주는 거죠.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하기, 청소, 신체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자, 이것도 신체에 걷거나 보행기나 이런 거를 또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신체 기능 유지 증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라바번입니다. 3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등받이가 있어야 됩니다. 2번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으면 너무 낙상됩니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아니고 배꼽 높이에. 4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팔꿈치를 식탁 위에. 5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발가락 끝 아니고 발바닥 바닥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옳게 된 것은 4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4번 다음과 같은 사례의 학대, 노인학대 유형을 찾는 겁니다. 자, 주말에 경로당에서 단풍 구경 간다고 하셨는데 다녀왔나요? 자, 그랬더니 대상자가 가고 싶었는데 아들이 가지 못하게 해서 못 갔어. 그러면 무슨 학대일까요?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죠. 자, 1번은 할머니를 두고 멀리 떠나가는 그림, 유기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2번은 갑작스런 성기 노출, 성적 학대. 자, 3번은 돌보지 않는 방임. 4번이 입에서 막 이렇게 빛을 쏘죠. 그래서 이것이 정서적 학대. 또 사람들 있는 데서 아랫도리를 내리는 이런 것도 성적 학대.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침대 또는 넓은 바닥에 물체를 움직일 경우 요통 예방, 물건 드는 방법. 정답은 1번. 이유는 다리 하나를 올리면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하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았죠. 다리 모았네요. 자, 그리고 이건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되죠. 허리 굽히는 거. 4번 다리를 또 모아서 올렸네요. 자, 5번은 바퀴가 달렸습니다. 정답은 1번. 6번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 더 습하게 하면 안 되겠죠? 2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네,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꼭
찬 거나 뜨거운 거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미지근한 물수건, 그리고 꼭 무엇? 마른 수건 기억합니다.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7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에 대한 주요 지문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어두운 곳에 일하면 안 되는 거 녹내장,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거 백내장, 반대로 연결됐네요. 3번 정기적으로 간 기능, 약을 많이 먹는 결핵 환자 이야기입니다. 자, 근육 스트레칭, 근육이 점점 굳는 질환, 어떤 질환? 파킨슨이 점점 근육이 굳기 때문에 파킨슨은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합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운동 해준다 그랬죠? 네, 수영, 체조, 관절에 무리가 없는 거, 관절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5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되는 것은 네, 선망 대상자의 초조관리. 초조한 사람, 불안해서 초조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한다. 자,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거나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거나 초조해할 때 또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진 상태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고요. 체중 부하 운동, 네, 체중을 힘을 실어서 하는 운동, 즉 걷기. 자, 골다공증에 걷기 어때요? 좋죠? 체중 줄인다. 체중을 줄이면 골고루 음식이 섭취 안 돼서 더 골다공증이 옵니다. 비타민C는 빈혈하고 상관 있지요. 철분, 빈혈하고 상관 있습니다. 카페인도 칼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체중 부하 운동. 9번 다음 중 사례 예방을 위한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준다. 안되겠죠?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침이 많이 나와서 살에 걸리기 쉽습니다. 3번 삼키기 쉽도록 누운 자세. 자, 누운 자세는 더 살에 걸리겠죠? 4번 딱딱한 음식은 분말로 갈아서 제공한다. 가른 음식은 목 안에 가루가 들어가서 더 사례를 일으키죠. 5번 식사 전에 국이나 물로 목을 축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식사 전에 국, 물 또는 차 이런 것으로 목을 축여서 음식이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도와줍니다. 10번 다음 중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변색된 약물은 흔들어 썩는다. 자, 변색된 약물은 버린다. 2번 정맥주사 반을 제거한 후에 비벼준다. 정맥주사 반을 제거한 이후에는 눌러줍니다. 3번 안약은 하안검 아래 결막낭 안쪽에 투여한다. 안약은 하안검 아래 결막낭 안쪽이 아니라 중앙이나 눈의 중앙이나 외측에 넣어줍니다. 4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이 없는 묻힘 주사기를 사용한다. 5번 귀약 투여 시 대상자의 귓바퀴를 후하방 아니고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정답은 4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묻힘 주사기 즉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사용합니다. 11번 올바른 약물을 복용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자, 술을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하기까지는 않지요. 2번 효과가 없을 때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의사 의견 없이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죠. 3번 삼키기 힘든 가루약은 국물에 자 삼키기 힘든 가루약은 국물에 타서 먹는다. 자 물에 타서 먹어야 되겠죠. 4번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관없이 비처방약도 의사의 처방으로 먹어라. 5번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먹고 있는 약을 보여주고 처방을 받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안연고를 투약할 때 돕는 방법은 안연고 짜는 거죠. 1번 투약 후 눈을 가볍게 문지른다. 자, 눈을 문지르는 거 아니고 안구를 굴려줍니다. 2번 뚜껑을 열 때 나오는 그대로 사용한다. 자, 뚜껑을 열 때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즈로 닦고 사용합니다. 3번 하안검 결망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짠다. 네, 하안검 안쪽에서 결망낭 위에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짜 넣습니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 어떻게 하죠? 네, 멸균성으로 밀어넣는다 아니고 닦아낸다. 5번 튜브에서 밀려 나온 연고는 휴지로 하면 안 되겠죠? 꺼즈나 솜으로 닦고 뚜껑을 닦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안검 결망낭 위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연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구를 굴려주면 약이 흘러나온 약은 솜으로 닦아냅니다. 3번 경관 투여 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지요. 그 이유는 정답 1번 기도 역류입니다. 왼쪽이 높기 때문에 위가 이렇게 생겼죠. 왼쪽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도록 즉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도록 왼쪽이 올라가면 역류가 되겠죠. 그래서 역류 예방. 14번 대상자가 방에서 배설하는 동안 요양보호사에게 나가주세요 요청했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1번 커튼을 쳐주고 옆에 있어준다. 불편하겠죠? 문을 잠가주고 밖으로 나온다. 잠그면 안 되죠? 3번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일을 한다. 안 됩니다. 4번 사고를 대비해서 함께 있어야 된다고 설명한다. 그럼 불편해서 배변 활동을 못 하겠죠? 5번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펴본다. 정답 5번입니다. 중간중간 말을 걸자. 중간중간 말을 건다. 15번 다음 중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 위치로 옳은 것은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는 방광보다 낮아야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방광보다 낮은 거. 그러면서 바닥에는 있지 않아야 하고 방광보다 다 높네요. 방광보다 높아요. 바닥에 있어서 안 돼요. 16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을 낮춘다. 상반신을 높인다. 2번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준다. 자, 마른 걸로 입안을 닦을 수 없지요. 자, 젖은 걸로. 3번 혀 안쪽과 목젖 안까지 깊숙이 그러면 구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죠. 4번 윗니, 잇몸 그리고 아랫니, 잇몸 순서로 이를 닦습니다. 5번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 주변에 물기는 닦지 않는다. 입 주변에 물기 닦아주고 만약에 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글리세린이나 이런 걸 입술에 발라줄 수도 있겠죠. 자, 맞는 답은 4번 윗니와 잇몸, 그리고 아랫니와 잇몸 이런 순서로 입안 닦아내기를 합니다. 17번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를 하는데 물을 사용하기 어렵다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모발에 헤어젤을 발라놓는다. 오호 안되죠. 2번 헤어드라이로 머리에 먼지를 없앤다. 말도 안되죠. 3번 모발에 물을 적신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물만 적시고 닦는다면 감긴 게 아니겠죠? 4번 젖은 물수건을 젖었다. 물 없이 한다 그랬는데 젖은 물수건 안됩니다. 5번 모발에 두발 전용 세제를 발라 거품을 내고 무엇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정답 네 5번 모발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어디에 직접 발라서 거품을 낸 후 그리고 마무리는 마른 수건으로. 자, 물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 틀린 답입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 물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18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 예방 방법은 자 1번 턱에서 귀 밑으로 방향이 바뀌었죠. 귀 밑에서 턱으로.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몇 도? 직각 아니고 45도입니다. 3번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며 자 주름진 피부는 아래로 당겨야 상처가 안 나겠죠. 아래로 당기며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자,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촉촉히 피부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습도 조절을 해놓죠. 자, 5번 면도할 부위에 거품을 깨끗이 낸 후 씻어낸 후 면도한다. 자, 씻어낸 후 면도하는 거 아니고 거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1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요철, 즉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이때 방법은 자 요철 정답은 뒤로 젖혀 앞바퀴를 들고 자 문턱, 도로턱, 요철, 턱, 퉁 울퉁불퉁 턱 이런 게 나오면 모두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20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낙상이 위험이 됩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1번 문턱은 낮춘다. 아니죠. 문턱은 무조건 없앤다. 2번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그러면 자립심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겠죠? 필요한 만큼만 도와준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 요거에 넘어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도록 한다. 예. 요즘은 화장실에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에도 다 옆에 손잡이 설치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요양보호시설에도 화장실 옆에 다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번 이동변기를 가져다 준다. 낙상한다고 화장실 이용 돕기를 못하게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변기 옆에 무엇? 손잡이 설치. 그래서 잡도록 도와줍니다. 21번 다음 중 요양보호 서비스 관련 잘못된 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그렇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감염 대상자는 베개 커버를 씌워 커버만 교환한다. 맞습니다. 베개까지 다 교환하진 않아요. 4번 심장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충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5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와준다.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없는 대상자는 전적도움. 전적도움 도와주는 거는 1급, 네, 등급 판정 1급 받은 사람들은 전적 도와주고 있죠. 정답은 4번 심장 충격기는 누구한테 쓴다? 누구한테? 심정지 환자한테, 심정지 대상자에게. 그래서 심정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 신체 손상 예방 방법 1번 빠르게 반동. 자, 빠르면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2번 두 발을 모으면 지지면이 좁아지죠.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해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 두면 다치죠. 가까운 거리. 5번 무릎을 굽힌다. 양다리에 체중을 실른다. 오케이. 정답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2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순서는 자 올라갈 때는 지팡이 1번, 그리고 옆에 있는 건강한 다리 2번, 그리고 데리고 끌고 올라가야 하는 아픈 다리 3번. 그래서 정답은 지팡이 옆에 있는 오른다리, 그 다음 오른다리 옆에 있는 마비된 왼다리. 정답은 1번 지팡이, 오른다리, 왼다리.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 식단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현미밥, 콩나물국, 삼치구이죠. 2번은 생선 조림 때문에 틀렸고요. 3번은 새우튀김, 4번은 흰밥, 그리고 장조림, 베이컨 이런 것 때문에 틀렸네요. 자, 맞게 연결된 것은 현미밥, 콩나물국, 그 다음 삼치구이. 25번 다음 중 당뇨병을 가진 대상자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당뇨병은 칼로리 높은 술은 안 되죠. 1번 절주한다. 아니고 금주한다. 2번 식은 땀이 나면 저혈당이죠. 금식하면 안 되고 빨리 당을 섭취합니다. 3번 복합당지를 선택한다. 네, 당에는 복합당과 단순당이 있죠. 단순당은 설탕, 꿀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당을 단번에 올리기 때문에 단순당 먹지 말고 어떤 당? 복합당을 먹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으면 더 당이 빨리 오르겠죠.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는다. 그러면 당이 더 올라가겠죠. 정답은 3번 복합당질 식품을 선택한다. 당이 천천히 오르는 복합당질. 기억하세요. 당뇨병은 무슨 거 먹는다? 복합당. 단순당 안됩니다. 복합당. 기억합니다. 당뇨병 복합당질. 26번 다음 중 식중독 예방 방법. 자, 식중독은 음식을 잘 조리해야 되겠죠. 1번 생육 조리된 음식은 함께 안 되죠. 육류는 생식이 영양가 있고 몸에 좋다. 생식 안 되죠. 3번 도마와 칼은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구분해야 되겠죠. 4번 조리된 음식은 하루 정도 실온에 방치해도 된다. 안 되죠? 빨리 냉장에 넣습니다. 5번 고기와 생선류는 충분히 가열 조리한다. 정답은 5번 고기와 생선류는 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 조리합니다.
27번 요양시설에 계신 대상자의 변실금 오염된 세탁물 관리 방법 어떻게 할까요? 1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버린다. 세탁물마다 다 버리면 안 되죠. 따로 세탁한다. 2번 오염된 세탁물은 본 세탁 바로 한다. 그러면 안 됐죠. 애벌 세탁 먼저 합니다. 3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하는 거는 맞는데 멸균 장갑까지 끼지는 않습니다. 4번 배설물을 처리한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손을 또 씻고 합니다. 배설물이 5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 일반 세탁물 함께 안되겠죠? 따로. 그래서 정답은 4번 배설물을 처리한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28번 다음의 의류 탈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짜는 모양을 X 했으니까 정답은 짜면 안된다. 29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 1번 지시에 따르려고 그건 아니겠죠. 2번 서비스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그것도 아니죠. 3번 다른 요양보호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4번 타 전문가와 업무 협조를 위하여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타 전문가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5번 서비스의 제공의 중복성을 유지가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죠. 피하기 위해서. 정답은 4번 타 전문가와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하여. 자, 요양보호사가 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사회복지사나 기관장이나 보면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서로 교환하고 업무 협조하게 됩니다. 30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 어떻게 도와줄까요? 1번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자, 혼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네, 혼자 있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옆에 같이. 커튼을 걷어 밖을 보면 나가고 싶죠? 은은한 조명 안 되고 밝은 조명.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제한하면 안 되고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1번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갈 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야겠죠. 1번 보호자가 동행한다. 개인활동 서비스 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필요 없지요.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3번 대상자의 기중품을 소지하고 간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그렇죠. 5번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먹일까요? 허허 안되겠죠. 정답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미리 필요한 경비 그리고 필요한 돈, 서류 이런 것들을 뭐 아니면 먹던 약이라든가 메모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갑니다. 32번 다음 중 요양보호 서비스 관련 옳은 지문 1번 계단에 작은 깔개를 깐다. 작은 깔개 안된다. 2번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면 안된다 그랬죠. 자꾸 나의 경험과 맞추어서 비교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3번 실금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옷을 갈아입힌다. 네.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대상자의 욕구가 아니라 상태. 대상자의 욕구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자, 그 다음 5번 대상자가 외출을 하기 전에는 꼭 화장실을 자, 대상자가 외출하기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다. 이거는 약간 강제성이 있어서 아니죠. 정답은 3번 실금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옷을 갈아입는다. 33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했어요. 주먹으로 탁자를 계속 치고 난폭하게 하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1번 팔을 잡고 행동을 제시한다. 더 흥분하겠죠? 억제하면 안 됩니다.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탁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행동이 멈추지는 않겠죠? 3번 흥분이 가라앉힐 때까지. 자, 가라앉힐 때까지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자,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럽게 안정시킵니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자, 이유를 물어보는 순간 다시 화가 나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34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어요. 자, 지금 당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입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화내지 않습니다. 갈아입혀 드릴까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감기 들어요 바지 입으세요도 적절하지 않고요. 자,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거기 때문에 말없이 바지를 입혀 드립니다. 자, 벌과 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타이른다. 자, 벌과 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타이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일어날 때 이런 처방을 내리고 지금 당장 성기를 노출시키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없이 바지를 입혀드린다가 정답입니다. 정답 말없이 바지를 입혀드린다. 3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어디 편마비? 오른쪽. 그러면 지팡이는 어디에 집을까요? 왼쪽. 왼쪽 그림은 정답 2번입니다. 2번 15, 15 옆에 36번 재가 대상자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변기 안의 물때를 솔에 식초로 묻혀 닦는다. 그렇죠? 실내 청소는 마른 빗자루 먼지 나죠. 난방은 국소 아니고 전체 난방.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 아니고 알코올. 5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옮기거나 처분한다. 자,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 양변기 안에 물때는 식초로 닦으면 잘 닦인다 그러네요. 37번 다음 중 요양보호 서비스 관련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 회원분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습니다. 운동은 어디서부터? 심장에서 먼 곳부터. 자, 목욕은 말초에서 중심으로, 즉 손끝, 발끝에서 손에서 팔로, 발에서 넙다리로 이렇게 씻으며 올라옵니다. 옷은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습니다. 척추 고정판은 순서가 바뀌었네요. 무릎 1, 손목 엉덩이 2, 가슴 3. 그래서 정답은 목욕 순서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자, 목욕 순서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38번 치매 대상자가 따라다니며 내 딸이 언제 오지? 라며 자, 어떻게? 반복 질문. 자꾸 반복 질문할 때는 이분들은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불안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 방법. 못 들은 채 한다. 더 불안하게 만들죠. 왜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안 와요? 부정적이죠. 뭐 하려고요? 자, 왜, 무엇, 언제, 누가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님이 오면 줄 맛있는 빵 같이 만들까요? 네, 함께 만들까요? 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깔이 있는 유리 그릇 위험하죠. 플라스틱 그릇으로 합니다.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 치매 대상자는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안 됩니다. TV를 켜서 즐겁게 TV를 켜면 TV에 집중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데는 꺼놓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합니다. 5번 졸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자, 졸리면 식사를 주지 않습니다. 잠이 깬 이후에 식사하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40번 대화 중 말기. 자, 말기 치매 대상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요. 자, 무언증, 앵무새 이런 증상을 보이죠. 자, 요양보호사가 산책할까요? 라고 하면 대상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답은 산책할까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자, 어디 환자? 말기 환자는 앵무새처럼 말하거나 무언증 말하지 않는다. 41번 주간보호 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자꾸 언제 가나요? 라고 뭐한다? 반복 질문한다. 자, 이것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 물어보라. 안 되죠. 집에 갈 때쯤 알려주겠다. 이것도 아니죠. 집에 아무도 없다. 그것도 아니죠. 관심 얻기 위한 행동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불안해서 자꾸 반복 질문한다 그랬죠. 대답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합니다. 자, 정답은 5번. 좋아하는 활동을 어떻게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보통 치매 환자들은 혼자 있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함께. 그래서 주로 정답이 함께라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2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 자, 연명의료는 치료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의료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1번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사전에 가족이 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담당 의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경우에만 담당 의사 혼자 아니고 전문의도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모든 기관에 자동 연동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꼭 알려야 돼요. 뭐 비밀로 하고 싶으면 안 알려도 되지만 가족에게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5번 통증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를 의사의 도움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자, 이거는 적극적 안락사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의식이 있을 때, 없을 때 안 되고요. 의식이 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가 본인이 연명의료를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연명의료에 대한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43번 시설 내에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자, 시설 내에서 돌발 사고가 생겼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은 무조건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 정답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응급선. 즉 응급처치죠. 자, 가족에게 알린 후 하면 늦죠. 시설장에 보고 후 지시를 기다린다. 그러면 응급상황이 늦어지죠.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 사용할 수 없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외용약이나 상비약은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 소견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한다. 안 되겠죠. 자,
외워주세요. 응급처치, 긴급 요하는 순. 응급, 긴급, 응급, 긴급. 자, 응급처치 하는 방법 뭐다? 긴급을 요하는 순서로 한다. 꼭꼭 암기하세요. 44번. 안전한 약을 사용하기 위해 단골병원을 정해서 다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네, 4번 중복 처방 방지.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45번 가슴 압박 시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압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딜까요? 정답은 칼돌기. 바로 칼돌기를 명치라고 하죠. 네, 명치는 누르는 게 아닙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송인생과 함께 더 쉽게 술술 풀어보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자, 다음 시간에 2탄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